이 제가 이렇게 막 영상 촬영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글러브 오더를 하려고 기간들을 물으시면 되게 길다는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더 기간이 길어진 게 예. 계속 여지껏 길어졌던 적은 사실 없었고 이제 저희가 뭐 연초에 이제 작년에도 이제 방송도 해봤지만 예. 이제 코로나의 전과 후로 나눴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발발하면서 일본의 그런 기술 제조하시는 종사하시는 이제 글러브를 만드시는 그런 회사의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인력들이 좀 많이 좀 이제 이동도 하고 네. 퇴사도 하고 사실 그런 내부적인 일들이지만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브랜드들의 그런 제작 공장들에서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간은 당연히 이제 코로나가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기간이 조금 짧았던 기간들이 거의 뭐 한 두 배 정도 좀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미즈노가 지금 기준으로 2023년 2월 기준으로 미즈노가 그럼 몇 달 정도 생각해요? 미즈노가 기본 오더 자체가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아직도요? 네. 작년에도 6개월이 네.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그 저기 뭐야 그 다이버시티 블루 때문에 네, 그때는 그것 때문에 네. 코로나 플러스 다이버시티 로고 때문에 이제 기간이 조금 연장됐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한 게 한 5개월이었는데 오더라는 특성상 정해진 시간이 딱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6개월로 보고 6개월? 네, 미즈노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오더라는 게 있어서 컬러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위치라든지 다양한 네. 옵션들이 넣으실 경우에는 좀 더 딜레이 됩니다. 네. 그런 경우도 미즈노는 발생을 하고 제트 글러브 같은 경우는 5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5개월을 채워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제트는 한 4, 5년 전부터 5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4, 5년 전부터.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엄청 길어지지도 않고 짧아지지 않고 딱 거기서 그냥 계속 맞습니다. 왔다 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대부분의 저희 왓페이스볼에서는 주가 일본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일본의 현지에서도 그렇게 걸리냐 이제 요런 궁금증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예. 당연히 일본은 한국보다 빠릅니다. 네. 빠르죠. 빠르죠. 네, 한국보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 브랜드들은 그런 컨트롤하기가 훨씬 쉽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항공 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을 맞죠? 고려하면 이제 유통사의 제품이 한국에서 도착을 하면 거품 과정도 거치고 저희한테까지 오기까지에 대한 시간의 딜레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유통 경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일본하고의 다른 그런 기간들이 좀 더 플러스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가장 큰 게 물류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렇게 네. 모아서 오게 맞아요. 되는 게 네. 개별로 오는 거랑은 물류비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나는 오더를 했는데 바로바로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정말 이 글러브를 이렇게 유통을 담당 이러신 분들이 정말 피와 살을 깎으면서 맞습니다. 유통 과정을 압축을 시켜서 그 맞아요. 가격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네. 그런 유통 관련된 산업들은 이렇게 수입하는 제품들은 항상 그런 뭐 물류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시간차가 발생하지. 예, 맞아요. 네, 저희가 결코 뭐 한국이니까 늦다. 예, 예.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 그렇죠. 것 그게 제가 알기로 한 2달 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제트랑 미즈노 얘기하셨으니까 네, 이제 그다음에 사사키가 그나마 일본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오더 출고일이 가장 빠릅니다. 빠를 때는 2달 만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오. 조금 성수기라는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시즌이 프로야구 이제 시즌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내년을 위해서 선수들 글러브도 만들고 네. 이제 뭐 새로운 신상품들도 출시가 이제 속속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야구가 없는 시즌들이 바쁜 시간이고 이제 시즌이 시작해서는 당연히 이제 비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갭 차이가 사사키는 한 2달에서 4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빠를 때는 2달,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사키는.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네, 중국에서 지금은. 만들어요. 중국에서 만드는데 중국이 아마 물류가 좀 저렴하게 일본보단 저렴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죠. 네. 일본이 진짜 생각 이상으로 뭐 이렇게 일본에서 직구는 거의 불가능하실 거예요. 예. 보통 이제 배대지라고 해서 이용하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일본 쉽지 않거든요. 미국은 정말 쉬운 수준이고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배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기간이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대신에 뭐 사사키의 메리트라는 거는 중국에서 비록 만들지라도 일본 브랜드 치고는 네. 국내에서 이제 소비자 오더 가격을 정해놓은 유통사가 네. 굉장히 그래도 좀
이제 아직까지도 60만 원대. 이제 작년까지는 59만 원이었는데 네. 역시나 이제 지금 모든 일본 브랜드들의 가격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60만 원대의 오더 글러브는 일제 오더 브랜드는 네. 사사키가 유일하네요. 그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내 취급사에 좀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약간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또 SSK가 약간 매니악하게 된 것 같은데 요즘에는 왜냐하면 미즈노나 제트보다는 조금 하니까 60만 원 줄 바에는 조금 그 돈이면 조금 더 주고 제트나 미즈노나 이러신 분도 있지만 네. 이제는 퀄리티로 따지면 사사키도 뭐 중국제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정말 잘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사키도 일본에서는 뭐 거의 뭐 탑3 브랜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존하고 있는 그런 MPB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산지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자재라든지 그런 뭐 패턴이라든지 이런 오더 사양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폼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은 뭐 이제 만드는 제조 이제 국가가 다를 뿐이지 그런 이제 좀 제조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일본산이라고 해도 믿게끔. 뭐 사사키도 바보는 아니죠. 분명히 중국에서 그렇게 테스트 다 해보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해볼 만하다고 넘어갔겠죠. 네. 그래서 어떤 유저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럼 일본 선수들 것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제 당연히 일본의 자국 내에서 사용하는 선수들은 일본산 글러브에 사사키 글러브를 착용을 합니다. 일본 브랜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로컬 브랜드들의 특징은 선수와 일반 오더의 차이가 없다. 그쵸.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전히도 일본은 프로 선수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글러브의 그런 이제 가죽의 차이라기보다도 그런 세세한 부분들, 세밀한 부분들, 선수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직접 제작자들이 요구에 응해줄 수 있는 사양들은 오로지 선수한테만 내주고 일반인한테는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내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차를 두죠. 시간차도 두고요. 금액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겐다 한때 여기 검지 쪽이 내려오는 거 이것도 못하겠었고 가능하게 됐을 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쌌으니까. 그러니까 가능을 하는 시점도 선수가 다 단물 작은 물은 쓰고 남아서 한 1년 뒤, 2년 뒤에 그때 이제 오더로 넣을지 말지 그때 결정하니까. 그렇죠. 1년 전 오타니 그 한정판 내놓을 때도 작년 모델이어서 그 해 쓴 게 아니고 작년 모델 그 정도로 좀 일본은 되게 좀 특이해요. 신성시하게 하는 좀 그런 것도 있고. 여전히도 뭐 그들만의 그런 문화는 또 이해는 하겠지만 도무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타케야마가 있는데 하타케야마가 유일하게 올해 인상을 안 했습니다. 왜? 작년에 인상 폭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비싸. 미트 기준에서 실버 오더가 81만 4천 원, 골드 오더가 94만 원이에요. 거의 뭐 이게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기본 패턴을 쓰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것저것 인치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갭을 뒀거든요. 실버는 거의 기성에 가깝고 기성에서 한두 개 정도 추가되고 맞습니다. 골드는 거기서 조금 더 네가 이것저것 하고 싶으면 넣어라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생각은 골드 오더는 약간 이제 우리나라 한국 기준에서 이제 골드 오더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유독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이 일본의 그런 기본 모델형에서 약간 좀 웹이라든지 이런 걸 변형을 놓고 일단 크기 자체를 크게 쓰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전혀 그런 문화가 사실 많지는 않죠. 물론 선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더지를 받아보면 알 것 같아. 아 이거 한국이구나 바로 알 것 같아. 맞아요. 좀 더 화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본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일본 선수들은 거의 단 컬러 위주로 쓴다면 이제 우리나라 선수는 거의 투톤 이상을 쓰기 때문에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도 조금 시간적인 부분도 좀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기본 사양에 충실했으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게 옵션이 붙었죠. 그렇죠. 옵션을 하고 가격 올려서 비싸면 사지만 안 돼. 비싸도 사니까요. 그래서 올해 좀 더 금액을 원래는 올려야 되는 게 맞지만 이제 좀 그걸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100만 원 넘어가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쵸. 90만 원까지는 어떻게 좀 마지노선이고 그래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10단위가
완전 얘기가 달라져서 거의 이제 뭐 빠르면 내년 되면 거의 한 이제 기본 오더 금액이 100만 원 시대에 초래하는 그런 브랜드도 그러게요. 인플레가 많이 올라가지고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 보니까 요즘에 롤링스도 많이 올리시는데 롤링스가요. 예.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지금까지 일본 브랜드의 설명을 드렸지만 롤링스는 미국에서는 뭐 거의 와프로스 웨어에서도 보니까 점유율이 롤링스가 윌슨하고 거의 양대 산맥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와프로스 웨어가 그 유저들 대상으로 선수들 대상으로 네. 1군 스타팅 라인업에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차이나네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윌슨이 좀 더 선수들한테는 좀 더 점유율은 높은 이유도 있죠. 네. 토프라는 모델도 생기고.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컷쇼가 했던 그 시대에는 윌슨을 되게 많이 좀 나왔는데 네, 맞아요. 요즘에는 유명한 선수들 떠오르면 거의 다 롤링스네요. 대부분 롤링스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스턴이라는 회사도 롤링스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기 알렉스 브래그먼 선수가 이스턴 플레이였는데 작년에 자연스럽게 롤링스의 글러브로 갈아탔습니다. 그런 이유도 당연히 롤링스 하는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동을 했지 않았나 싶고. 그럼 롤링스는 그러면 기간하고 뭐 기간도 롤링스는 롤링스가 되게 성수기 비성수기가 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롤링스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 이제 필리핀 공장이 있다 보는데 이제 그 캐파가 어마어마한 미국의 그런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양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글러브를 제작을 해서 그래서 비수기 때하고 성수기 때 그 오더 기간 차이가 제가 봤을 때 한 2달 이상 차이도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수기 때는 평균 3개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제 저희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늦게 나올 때는 4개월 이상 걸릴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4개월이면 진짜 긴 건데. 길죠. 근데 롤링스도 어떨 때는 막 2달 만에 나올 때도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공장 자체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글러브를 만드는 속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일본 브랜드보다는 훨씬 빠를 겁니다. 그죠. 근데 아시잖아요. 이런 뭐 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원스톱 그냥 공장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공장은 거의 뭐 롤링스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저도 얘기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눈 감고도 미싱할 줄 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장인이라는 게 사실 안 좋게 말하면 별건 없어요. 맨날 그것만 하면 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데. 근데 롤링스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점점 우리가 이제 그런 국내 야구에 대한 시각보다는 메이저리그를 많이 보는 시각들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는 사용하시려는 그런 분들이 많아진 거고, 두 번째는 일단 롤링스는 워낙 이제 역사도 깊지만 제가 20년 전에 야구를 했을 때 그 글러브의 그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함은 없어. 근데 이게 저 뭐 그걸 뭘 느꼈냐면은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사실 그 미국에 있는 글러브들이 좀 부드럽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가죽들이 장력을 당겨도 가죽 자체 물성이 부드럽기 때문에 되게 힘들대요. 이런 어떤 미싱을 하거나 조합을 할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들을 보면은 옛날 것들 좀 이렇게 저가들 보시면 이 힘을 주면 바닥이 무너지는 글러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글러브 좀 그렇게 되는데 그 윌슨하고 뭐 롤링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정말 숙련된 장인들이 만드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글러브를 다루다가 보면은 나중에서 이제 알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전에 그때 자꾸 옛날로 얘기를 했지만 진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면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글러브의 그런 이제 커스텀 오더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이전 글러브들의 그런 조금 가죽의 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돌덩이였어요. 맞습니다. 롤링스는 특히 HOH 가죽 자체가 옛날 진짜 돌덩이. 일본하고 또 결이 달라요. 그 돌덩이 완전 달라요. 완전.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글러브들은 가벼워졌어요. 일단 가벼워졌어요. 무게는. 그만큼의 이제 그런 뭐랄까 조금 이제 가죽을 떠나서 가죽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재들의 무게가 확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두께도 좀 많이 줄어들었죠. 옛날에 무겁다는 맞아요. 게 두껍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한 6포를 한 3, 4개 정도 이렇게 압축한 느낌? 그런 느낌. 진짜 그래서 길들이기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제가 그냥 새 글러브를 그냥 판 적도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쓰니까 이 상태로 사인야구 볼을 어떻게 받아?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2000년 후반에 버건디 모델 혹시 기억나세요? 버건디 LHG? 기억나죠. 버건디가 보면 오일이 올라오더라고 냅두면. 오일이 쫙 그러니까 그 컴파운드가 아니고 네. 그것도 돌덩이에 가까운 것들이 있으니까 이 외야는 잡기 쉬운데 일단 무겁고 근데 무겁고. 예, 냅두면은 알아서 이게 색깔이 더 진해지면서 잡기가 쉬워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야 젊은 세대들이 롤링스도 많이 만져보고 윌슨도 많이 만져보고 일본 브랜드들도 많이 만져보는데 저희 때는 그러니까 롤링스나 윌슨의 글러브의 그런 모양 자체가 사실 이쁘게 나타내지는 않고 각을 잡아도 항상 뭔가 투박하고 뭔가 손에 노는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롤링스는 그거를 조금 보완을 잘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커스텀 오더에서 그렇죠. 입수부도 줄여서 나오는 형태로 자기가 네로우, 네네네 네, 스탠다드니 와이드. 와이드니 이런 것도 옵션 선택이 되고 그다음 말씀하신 장력이라는 거는 이제 브레이크인 예. 길들이기 이런 이제 공장에서 제작을 했을 때도 마무리를 조금 소프트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돌덩이로 나오느냐 이런 것도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 폭이 많아졌다는 건데 제가 몇 단계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크게 차이 없어. 크게 차이 없어. 그래도 종류도 좀 많았죠. 그리고 뭐 라떼는 아니지만 옛날하고 요즘하고 완전히 진짜 좀 다르구나라고 느낀 게 컬러입니다. 컬러. 옛날에는 단색이었어 다. 맞아요. 검정, 탄, 뭐 조금 허용하면 약간 붉은 정도. 지금도 선수들은 대부분 그 컬러의 범주 내에서 사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린도어는 빼고. 린도는 그렇죠. 레버넥스. 네. 네. 린도 정도 빼고는 굉장히 그 트레디셔널하다고 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되게 좀 엄청난 좀 많은 소재들도 사용하고, 네. 예, 뭐 사사가 제일 다양하지만 사사가 좀 많이 바꿨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어. 오더를 집어넣으면서 예. 개개인의 어떤 일본도 가서 보시면 경식보다 연식이 한 3배는 많은데 연식 가면 진짜 화려하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뭐 일본은 막 고시엔 옵션 넣고 뭐 하면은 색깔도 지정되고 몇 개밖에 못 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반인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개성 이런 것들 요구하는구나. 네. 예, 이런 것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데. 사사 글러브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 저는 이제 차에 비유하면 그러니까 브랜드가 정말 많은데 이제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조금만 우리가 조금 눈을 돌리면 약간 이제 메이저 브랜드가 아닌 사실 뭐 조금 약간 매니아적인 브랜드의 측면에서는 다 메이저 브랜드를 조금 카피하는 그런 모양새가 따라가는데 사실 그거는 자연적인 순리인 것 같고 그죠? 네.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비슷한데 사사는 자기만의 그거를 컬러 가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의도를 했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네. 그런 굉장히 다양한 옵션, 컬러에 대한 옵션 막 이런 것들로 그리고 패턴이라든가 웹이라든가 다 내가 설정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롤링스나 윌슨도 움직이게 한 게 아마 아닐까. 롤링스 윌슨이 4사의 자극을 좀 많이 받았을 거고요. 네. 4사 역시도 올라서기 위해서 당연히 위에 브랜드가 조금 나타내지 않는 뭔가 자신들만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뭐 전량 커스텀으로만 우리는 어필을 하고 네. 뭐 가성비니 하는 그런 게 미국 시장에서 많이 몇 년 전부터 쭉쭉쭉쭉 성장한 가장 가장 성장률이 컸던 브랜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올해 사실 좀 놀랬어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 말이었죠. 롤링스 새로 출시된 제품 옥색이 웬 말이야? 오션 민트. 오션 민트요? 네, 오션 민트. 죄송합니다. 네. 컬러를 그냥 뭐 몰랐어. 컬러명은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하긴 이걸 누가 파스텔 브라운으로 봐. 맞아요. 베이지지. 네. 어쨌든 그런 컬러가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오더가 아니고 기성으로 나온다? 그럼 롤링스 입장에서는 진짜 놀랄 노짜인 거예요. 예전 같으면 맞습니다. 검정, 롤링스를 표현하는 색깔은 카멜. 카멜, 네. 검정에 빨강, 맞아요. 그렇잖아요. 검정 컬러에 빨간 패치, 네. 그다음에 카멜 컬러에 빨간 패치 네. 이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패치 색깔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예, 미국도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